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마치 예고 없이 몰아치는 쓰나미처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한때 대기업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열심히 달렸던 제 삶도 퇴직과 함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막막함, 저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 후 6년이 지난 제가 깨달은 진짜 현실과 살아남는 법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퇴직 후 인생이 바뀌었다. 당신이 지금 준비해야 할 3가지 현실적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한 지 6년 차에 접어든 60대 초반의 아빠입니다. 퇴직 당시에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준비 부족이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분들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경제적 준비.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퇴직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지출로만 이어집니다. 연금만 믿고 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저는 퇴직 당시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나름대로 준비해 두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지병 하나 없던 제가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큰 돈을 썼습니다. 결국 비상금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언. 퇴직 후에는 매달 적정한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 통장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그리고 연금 외에도 작게나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퇴직 후 시작한 블로그 수익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후 고립되지 마세요. 퇴직 후에는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막함이 느껴지더군요. 사례 2. 제 친구 중 한 분은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취미나 친구와의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퇴직 후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주 2회 테니스 모임과 독서 모임을 통해 하루하루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언. 퇴직 전부터 꾸준히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인간관계를 다지세요. 은퇴 후에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신적 준비. 퇴직 후의 삶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인생의 완성이나 마무리로 생각하며 무기력에 빠지곤 합니다. 저 역시 퇴직 후 1년 동안은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 빠져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례 3.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퇴직 후 아예 술로 시간을 때우다 건강까지 망친 분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퇴직 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 그 목표 덕분에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퇴직 후 블로그와 유튜브로 제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시작하며 삶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조언. 퇴직 후에도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목표를 찾으세요.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작은 창업이든 아니면 단순한 취미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은퇴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제적 준비, 인간관계, 정신적 목표,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쓰나미가 아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앞으로도 제 경험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쓰나미를 막는 현실적 해법 전문가의 조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하지만 은퇴는 준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퇴직금은 은퇴 후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정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주변에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례 1. 저의 지인은 퇴직금 전액을 주식 투자에 넣었다가 1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큰 돈을 한꺼번에 벌겠다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안전한 금융상품, 생활비, 그리고 소액의 투자에 배분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칼럼 포인트.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먼저 생활비를 5년 이상 커버할 금액을 현금이나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확보하세요. 이후 여유 자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2.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라. 퇴직은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퇴직 후 삶이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사례 2. 퇴직 후 1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 퇴직금을 쓰며 지내던 제 후배는 결국 다시 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50대 후반이다 보니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 또 다른 지인은 퇴직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 은퇴 후에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칼럼 포인트. 퇴직 후에는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강의나 컨설팅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부터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3. 인간관계는 돈보다 소중하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도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3. 한 분은 퇴직 후 가족과도 소원해지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며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칼럼 포인트.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쌓으라는 뜻입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심지어 취미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안정감이 은퇴 후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라.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목표의 부재입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출근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일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칼럼 포인트. 새로운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등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이유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목표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퇴직 후 기대했던 은퇴 생활이 막상 시작되면 많은 이들이 예상과는 다른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27년간 한 직장에서 일해온 후 명퇴를 했다는 분, 7년 뒤인 2032년에야 연금 21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금이란 단어에서 떠오르는 안정감과는 다르게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절박할지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계획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그 꿈이 실현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 몇 년간의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은퇴 전 준비가 어떤 중요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후반에 퇴직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여 년 동안 대기업에 몸담으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예기치 않게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그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해두긴 했지만 예전처럼 소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 후 퇴직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생활비 절감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재취업 시도를 하며 일자리를 찾았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첫 5년간 저축만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퇴직 전에 은퇴 후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막상 퇴직 후 처음 몇 년 동안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생활을 꾸려가기 위한 고군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생활 수준을 조정하며 다른 수입원을 찾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작은 사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까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은퇴 자금이 부족했던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재취업을 결심하며 여러 분야의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분은 은퇴 후에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냉정히 파악하고 이 예상되는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수입원 마련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현재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저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자립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자산 관리와 지출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를 계획하며 그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이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도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와 이후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금 외 추가적인 자금 계획 세우기.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생활을 충분히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퇴직 후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다수의 은퇴자들이 은퇴 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은퇴 시점부터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자산을 빠르게 소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며 은퇴 후에 수입을 보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만들거나 퇴직 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투자, 작은 상가나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역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업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아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나 법률, 번역 등의 일을 통해 은퇴 후에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은퇴 전 쌓은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은퇴 후 예상 지출 관리. 은퇴 후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면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 취미활동, 여행 등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출 항목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후의 예상 지출은 은퇴 후 10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60대 후반의 한 은퇴자는 은퇴 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병원 진료비와 약값, 병원에 가는 교통비 등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었고 그만큼 다른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건강관리와 관련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 상품을 준비하거나 건강유지 관리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카페나 외식비를 줄이고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하는 등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3. 5년 후 예상 자산 확인.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해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최소 5년 후의 예상 자산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5년 후 6천만 원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모두 커버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자산 운용 계획입니다. 주식 투자 주식이나 채권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 검토. 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을 조금 늦추고 지금까지 쌓아둔 자산을 일정 기간 운용하면서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정신적 건강 관리.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정신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와 정신적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갖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 은퇴 후에도 자아 실현을 위해
취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글쓰기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준비가 모두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와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정신적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의미를 찾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2년, 55세 전직 은행원의 외로운 추락.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나도 한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5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봤다는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적금도 꼬박꼬박 들고 가끔 가족이랑 여행도 다니고 겉으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정년보다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그토록 바빠서 미뤄두었던 노후 준비와 제2의 인생 계획이 한꺼번에 훅 다가온 거예요. 사실 은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일할 땐 언젠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그 편한 시간이 생기면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죠. 여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수입도 달라지니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쉬워요. 그리고 2년쯤 지나면 본인은 본인대로 지쳐있고 주변에서도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궁금해하거나 혹은 관심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외롭고 서글프죠. 이번 이야기는 이처럼 잘 나가던 55세 전직 은행원이 퇴직 후 2년 만에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고민이자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에세이예요. 1. 은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놓치다. 퇴직하면 일단 눈앞의 업무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처음엔 마치 긴 방학을 맞이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몇 달만 지나도 자칫 무료해지고 나중에 하려고 미뤄뒀던 일들이 막상 하려니 동기가 안 생겨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직장의 소속감,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내가 일한다는 존재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전략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막연히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쉴 거리가 별로 없고 평소에 대인관계를 쌓지 않았다면 사회적 고립감이 커집니다. 이 시기가 길어지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식의 극단적 사고가 들기도 하죠. 2. 공감 사례 3가지. 사례 1. 55세 전직 은행원 어씨의 하루가 너무 길어요. 어씨는 정년보다 조금 일찍 나왔지만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이 있어서 당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대요. 처음에는 매일 집에서 TV 보고 꽃도 가꾸고 아침 산책도 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해요. 예전엔 회사 가서 10시간 넘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루가 휙 지나갔는데 이젠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심심함이 극에 달한 거죠.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대부분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쁘니 결국 혼자서 또 빈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내가 이러려고 퇴직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어 우울증 초기에 가까운 기분까지 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에도 나만의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소소한 취미라도 좋고 꾸준히 배워볼 수 있는 강좌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잡아두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사례 2. 50대 중반 B씨의 돈을 그렇게 벌어놨는데도 부족하네. B씨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적금, 투자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꽤 모아뒀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니 생각보다 지출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각종 세금, 가족들을 위한 지출, 그리고 가끔씩 필요 이상으로 써버리는 소비 등등. 회사 다닐 땐 월급이 들어오니까 지출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각 달마다 이자나 배당,
연금 외에는 추가로 들어올 돈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이거 내가 아낀 돈 조금씩 까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함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허해지면 충동적으로 이거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B씨도 남들이 추천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에 무작정 돈을 넣어봤는데 잘못된 정보에 혹해서 마이너스가 크게 난 경험이 있대요. 교훈 퇴직 이후에는 본인의 자산 흐름을 재점검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미리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퇴직금 운용 계획을 세우거나 최소한 위험 대비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례 3 57세 C씨의 가족도 제 마음 몰라줘요. C씨는 은행에서 퇴직한 뒤 갑자기 집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은 가정을 위해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배우자는 생각이 달랐대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서로 일상적인 일로 잔소리가 생기기도 하고 본인도 괜히 마음이 예민해지다 보니 소통이 어긋났죠. 여기에 자녀들도 이미 다 커버려서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기 바빴고 자칫하면 아빠 엄마는 어차피 집에 있으니 알아서 집안일 해주겠지 하는 식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일하러 다니느라 못 느낀 부분인데 집에 있어 보니 가족 간의 거리감이 서서히 드러난 거죠. 교훈 은퇴 후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과도 이제 내가 이런 역할을 해볼 테니 당신은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 같은 대화를 충분히 해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취미 활동이나 여행 등을 함께 하며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훨씬 서로가 편해집니다. 3.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팁. 분명한 목표 세우기. 퇴직하면 그냥 쉬면 되지보다는 1년에 몇 번 해외 봉사활동을 해보겠다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주 1회 강좌를 들어보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목표가 없으면 의욕이 생기기 어렵고 시간도 허투루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은근한 고립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생각보다 연락할 사람이 줄어드니 미리 인간관계를 다방면으로 넓혀두는 게 좋아요. 직장과 무관한 모임,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면 마음도 활기가 돌고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 점검 앤드 전문가 상담. 퇴직 전과 후의 재정 설계는 정말 달라요. 고정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지출과 투자를 꼼꼼히 계획해야 하죠. 특히 무언가에 투자할 때는 자칫하면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한 방을 노리는 위험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한 한 재정 전문가와 상의해 구체적인 장단기 재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도 가족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4. 결론 인생 2막, 나만의 속도와 방향 찾기. 우리가 흔히 55세면 아직 젊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은퇴 후 삶은 그동안 살아온 삶과는 완전히 다른 트랙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 중엔 워낙 바쁘다 보니 못 느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되죠. 시간이 많아져서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음 단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막연하고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솔직히 답해보고 그 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루틴과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좋은 기회가 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공부도 하면서 삶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어씨, B씨, C씨처럼 우리 주변에는 은퇴 후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내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막연히 돈만 충분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내가 필요한 생활비,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관계 맺기, 하고 싶은 활동 등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보는 게 꼭 필요해요.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길고 55세 이후에도 수십 년의 세월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마인드로 용기 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아직 써내려가야 할 긴 이야기의 또 다른 챕터일 뿐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배우자나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전문가 조언도 받아가면서 단절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이막을 힘차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퇴직 후 더 이상 매달 받는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돈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은퇴 후 몇 년간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건강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 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오늘은 6% 인출 전략을 통해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얻고 걱정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인출로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성공 비법. 은퇴 후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재정적 자유는 물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 인출 전략이란 방법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은퇴 자금의 6%를 매년 인출하여 생활하는 방법인데, 이 전략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여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얻은 3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6% 인출 전략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김철수 씨, 60세 재정적 자유를 손에 쥐다. 김철수 씨는 60세에 퇴직한 후 재정적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퇴직 전 3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며 은퇴 자금을 모았지만 언제까지나 쌓아놓은 자산을 고이 쥐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 인출 전략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자산을 합쳐 5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매년 자산의 6%인 3천만 원을 인출해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여전히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하지만 6%라는 적정 인출률 덕분에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6% 인출 전략 덕분에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즐기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또한 자산을 너무 과도하게 인출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적정 비율을 지키면서 꾸준히 인출하니 장기적으로는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례 2. 박지영 씨, 63세 건강관리와 함께 자산을 키워가는 삶. 박지영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와 재정관리를 병행하며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박 씨는 40대 후반부터 퇴직 후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위해 6% 인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맞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경우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자산을 합쳐 약 4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산에서 매년 6%인 2,400만 원을 인출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불안했지만 6% 인출 전략을 꾸준히 지키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가 생기자 취미생활과 건강관리에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매년 6%를 인출해도 자산이 크게 줄지 않아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6% 인출 전략을 적용한 후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입니다. 이제는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겨 여행이나 운동 같은 활동을 하며 더욱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례 3 이수영 씨, 58세 마이너스 자산의 효율적인 분배로 안심. 이수영 씨는 퇴직 후 58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했지만 준비한 자산 덕분에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퇴직 전부터 자산 관리를 철저히 했고 퇴직 후에도 여전히 6% 인출 전략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수영 씨는 6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6%인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6%라는 적정 인출률 덕분에 자산이 조금씩 늘어가고 생활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수영 씨는 6% 인출 전략을 적용한 덕분에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자산 관리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수영 씨는 또한 자산의 일부를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자산을 다양하게 분배했는데 그 덕분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재정적 자유를 얻었고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6% 인출 전략의 핵심. 이 3명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6% 인출 전략은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자산을 과도하게 인출하지 않고 적정 비율을 유지하며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6%라는 비율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인출 금액을 적절히 조정하면 자산이 급격히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자산 규모와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산을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출 금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얻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6% 인출 전략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이 전략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재정적 걱정 없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6% 인출 전략,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위한 필수 전략.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개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걱정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월급이 사라지고 더 이상 규칙적인 수입이 없으니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6% 인출 전략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6% 인출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6% 인출 전략이란 무엇인가? 먼저 6% 인출 전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할 때 자산의 6%를 매년 인출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매년 6%인 600만 원을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을 과소평가하거나 잘못 이해한 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단기적인 소비를 충족시키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6%라는 인출률은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과도한 인출로 인한 자산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왜 6%일까? 적정 인출률을 선택하는 이유. 자산을 은퇴 후 6% 인출 전략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 아닙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 자산이 급격히 고갈되지 않도록 적정한 인출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4% 인출 전략도 있지만 6%는 약간 더 높은 인출률로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 유리한 비율입니다. 이 전략을 채택하면 자산이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6%가 모두에게 맞는 비율은 아닙니다. 개인의 생활비와 자산의 크기에 따라 인출 비율을 다르게 설정해야 하며 자신의 자산을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면서도 자산의 가치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습니다. 3. 6% 인출 전략을 통해 재정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제 6% 인출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여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이 전략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김민수 씨 65세 퇴직 후 안정적 수입 확보. 김민수 씨는 65세에 퇴직한 후 5억 원의 퇴직금과 저축한 자산을 바탕으로 6% 인출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년 3천만 원을 인출해 생활하며 추가적인 재정적 걱정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초기에는 자산이 고갈될까 걱정했지만 인출 비율을 6%로 설정한 후부터는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부족할까 봐 불안했는데 6% 인출 전략 덕분에 자산을 꾸준히 운용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니 정말 행복합니다. 김민수 씨는 여전히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6% 인출 전략이 자신에게 맞는 전략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례 이정희 씨 62세 은퇴 후 자산 증식의 기회. 이정희 씨는 62세에 은퇴하고 6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6%인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산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자산을 잘 분산하고 일부 자산은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더욱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6% 인출 전략을 통해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 이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습니다. 6% 인출 전략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적절히 투자하고 분산시키니 더 이상 재정적인 걱정 없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박상훈 씨 70세 6% 인출 전략으로 안정적인 노후. 박상훈 씨는 70세에 은퇴한 후 7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6%인 4,200만 원을 인출해 생활하면서도 자산의 변동성을 잘 관리하여 점차적으로 자산이 증대되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여전히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부족할까 걱정했지만 6% 인출 전략을 적용하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출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4. 6% 인출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 이제 6% 인출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자산의 규모와 생활비 파악하기. 먼저 은퇴 전 자산의 규모와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년 인출할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 6% 인출 전략이 유리하지만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경우 인출 비율을 조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산 분배와 투자 계획 세우기. 자산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나누어 분배하고 일부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산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3.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 6% 인출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년 자산의 변동과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인출 비율을 조정해야 하며 자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6% 인출 전략의 한계와 고려 사항. 6% 인출 전략이 많은 은퇴자들에게 유용하지만 일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상보다 자산이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실행할 때는 자신의 자산을 잘 분배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마무리.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한 6% 인출 전략은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 전략은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해 생활하면서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여러분도 이 전략을 활용해 은퇴 후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통해 여러분도 재정적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